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키미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이버는 F1 역사상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이자 챔피언, 그리고 역대 최다 챔피언 타이틀과 우승 등 많은 기록 갱신에 가장 가까우며 무려 6번의 F1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 중 한 명입니다. 2007년 F1에 그가 데뷔하였을 때 그의 퍼포먼스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첫 레이스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센세이셔널하게 데뷔합니다. 그는 데뷔 시즌에 곧바로 월드 챔피언에 매우 근접하였습니다. 한국 나이로 36세인 그는 2008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걸쳐 무려 6번의 월드 챔피언이 되었으며 가장 빠른 머신을 드라이빙했습니다. 그는 슈마허에 이은 F1 역사상 가장 많은 챔피언십 타이틀과 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역대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은 메르세데스 팀으로 이적하였으며 이 결정은 그의 커리어에 가장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맥라렌의 드라이버로 예정되었고 데뷔 후 수년간 활약했지만 월드 챔피언이 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최근 6년간 최고의 머신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라렌과 함께한 해밀턴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해밀턴은 그가 10살 때 맥라렌의 보스 론 데니스에게 다가가서 언젠가 맥라렌에서 레이스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해밀턴은 영 드라이버스 스쿨에 입학합니다. 데니스는 해밀턴에게서 F1에서 가히 최고가 될 수 있는 재능을 보았습니다. 2007년 맥라렌에서 F1 데뷔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세나, 프로스트, 하키넨 등 여러 챔피언들을 배출해낸 전통의 명가 맥라렌에서의 데뷔였고 당시에도 맥라렌의 경쟁력이 최고 수준인 탑팀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뷔 경기인 호주 그랑프리에서 3위, 그리고 다음 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데뷔 후 6번째 레이스인 캐나다에서 결국 커리어 첫 승을 달성하고 많은 떡잎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일주일 후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우승하며 그의 우승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였고 해당 시즌 최종전인 브라질 그랑프리에서까지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그랑프리 중 피트레인 입구에서 미끄러져 리타이어를 하고 이은 최종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초반 실수와 기어박스 문제가 없었다라면 데뷔 시즌 챔피언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뻔하였죠. 시즌 내내 그의 팀 동료이자 디펜딩 더블 월드 챔피언 페르난도 알론소는 신인인 해밀턴과 동등한 지위를 좋아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불화 끝에 2008년 르노로 이적합니다. 이듬해인 2008년 커리어 첫 월드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전인 브라질 그랑프리는 작년과 같이 그에게 좋지만 않았습니다. 챔피언십을 리딩하고 있었으나 작년에 불운이 반복되면서 그는 후위를 쳐졌고 그의 챔피언십 라이벌인 펠리페 마사가 브라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십을 또다시 놓치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 마사가 결승전을 통과한 직후에는 마사와 페라리 팀원들이 챔피언십을 자축하고 있었죠. 하지만 해밀턴은 파이널 랩에서 티모 글록을 추월하고 5위로 골인하며 챔피언이 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를 추가하였고 극적으로 챔피언이 됩니다. 마사에겐 매우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해밀턴에게는 너무 큰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맥라렌의 전력이 그리 좋지 못하면서 그의 성적도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젠슨 버튼의 브런지피 천하였던 2009년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머신으로 단 2번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2010년 베텔, 알론소, 버튼, 웨버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결국 레드불 지배의 시대를 시작한 세바스찬 베텔에게 챔피언십을 빼앗깁니다.
2011년, 12년 또한 맥라렌 팀은 분명 강팀이었지만 챔피언십을 따내기엔 부족하였습니다. 2012년 아부다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중 머신 고장으로 리타이어한 그의 모습은 맥라렌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메르세데스로의 이적은 그에게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메르세데스는 레드불, 맥라렌, 페라리보다 약했고 특히 레이스 페이스가 매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르세데스로 이적한 주요 이유는 당시 메르세데스 회장이었던 니키 라우다가 2014년에 그를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적 첫 해인 2013년 레드불의 세바스티안 베틀의 초강색 속에 그는 시즌 중 한 번의 우승을 하며 챔피언십 4위로 마치며 새 팀에서의 적응을 마칩니다. F1 머신 규정이 대폭 바뀐 2014년부터 메르세데스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1.6 V6 터보 엔진 시대는 이 독일 팀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은 페라리와 르노의 것보다 100마력 이상의 출력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해밀턴의 경쟁 상대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팀메이트 니코 로즈버그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그와 메르세데스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밀턴은 이 시즌 동안 무려 11승을 하였고 F1 챔피언십 타이틀을 따냅니다. 2015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쟁자 로즈버그와 베텔을 따돌리고 트리플 챔피언이 됩니다. 2016년 시즌도 2015년과 비슷했습니다. 메르세데스 W07의 퍼포먼스는 그 어떤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메르세데스 팀은 해당 시즌 21개의 레이스 중 19개를 우승하며 세나 프로스트가 있었던 1988년 맥라렌 시점과 비교될 정도로 절대 강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 팀 동료 로즈버그와 선두 다툼 중 충돌하여 동반 리타이어 할 정도로 둘 사이 경쟁은 긴장감이 엄청났으며 치열하게 포인트 싸움을 하던 중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은 머신 엔진 블로우로 인한 리타이어를 하였고 이로 인해 로즈버그가 그의 챔피언십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2016년 시즌 동안 해밀턴은 로즈버그보다 많은 우승과 포디움을 올랐지만 말레이시아의 엔진 블로우는 매우 뼈아팠습니다. 엔진 블로우 순간 팀 라디오로부터 들려오는 그의 절규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017년 해밀턴은 핀란드의 드라이버 발테리 보타스를 새로운 팀원으로 맞이합니다. 그의 팀메이트 로즈버그가 2016년 드라이버 타이틀을 얻은 지 3일 만에 레이싱 은퇴를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메르세데스 팀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좋은 대체자를 찾아야 했고 윌리엄즈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보타스를 영입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처의 카탈루냐 석길에서 테스트 기간 중 페라리는 지난 겨울 동안 큰 진전을 보였고 메르세데스와의 격차를 좁힐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테스트의 마지막 날에 페라리는 레드불보다 거의 랩당 1초 빠른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개막 전 엘버트 파크에서 열린 호주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은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밀턴은 2017년 상반기에 베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베텔은 호주와 시즌 초반 3번의 레이스인 바레인, 모나코, 헝가리에서 우승하며 시즌 전반기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해밀턴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서머 브레이크가 끝나자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해밀턴은 벨기에, 이태리, 싱가포르에서 3연승을 하였고 7번의 월드 챔피언에 빛나는 미하엘 슈마허의 역대 폴포지션 최다 기록인 68회를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갱신하며 역대 최다 폴포지션을 기록한 드라이버가 됩니다. 지금도 그의 기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경쟁자 베텔은 싱가포르에서 폴포지션을 차지했지만 레이스 도중 스타트 중 베르스타펜과 그의 팀원인 라이코넨과 충돌하며 리타이어 하였고 일본에서 또다시 리타이어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밀턴은 계속 우승했으며 멕시코에서 마친 경주에서 그의 커리어 4번째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합니다. 2018 시즌 해밀턴의 시즌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 페라리와 베텔은 매우 강했고 챔피언십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5번째 챔피언을 차지하겠다는 열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홈 그랑프리인 영국에서 폴포지션을 차지하지만 라이코넨과 컨택으로 거의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강한 진념을 보여 2위로 골인하는 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일 그랑프리는 머신의 기술적 문제로 14번째 그리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나 거듭된 추월로 14번째 랩에서 그는 이미 5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킷 일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경기가 매우 흥미로운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드라이버들이 레인 타이어로 교환하기 위해 피트인했지만 레인 마스터 해밀턴은 드라이 타이어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비가 멈췄고 레인 타이어로 바꾼 모든 드라이버들은 다시 피트인하여 드라이 타이어로 교환하여야 했습니다. 레이스 후반부인 53랩에서 챔피언십 경쟁자 베텔이 아직 비가 마르지 않은 코너에서 실수로 스핀하며 리타이어를 하였고 해밀턴은 이 경기를 드라마틱하게 우승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포인트 25점을 획득하며 사실상 5번째 F1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합니다. 6번째 챔피언 타이틀 획득을 목표로 출발한 2019년 시즌, 그는 개막전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하였으나 올해 챔피언십에 대한 열망으로 단단해진 보타스에게 밀리며 2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르클레르가 머신 신뢰성 문제로 겪었던 바레인 그랑프리를 우승하고 다시 중국에서 우승합니다. 이후 열린 아르베바이잔 그랑프리에서 팀메이트 보타스가 우승하며 반격하는 듯 하였지만 그 후 해밀턴은 스페인, 모나코,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4연속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챔피언십 리딩을 공고히 합니다. 해밀턴은 오스트리아에서 5위를 차지하며 어려운 주말을 보냈지만 실버스톤과 헝가리에서 또다시 우승하며 시즌 전반기 12번의 레이스에서 무려 8번의 승리를 거두며 250점을 획득, 보타스보다 62점이나 앞선 여유 있는 챔피언십 리딩을 합니다. 그리고 서머 브레이크 이후 러시아에서 그의 F1 경력에 82번째 우승을 거둡니다. 독보적인 역대 최고 우승자 슈마허의 기록 91경기에 단 9경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2019년 스즈카에서 개최된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그의 커리어 46번째 패스티스 랩을 기록하며 키미 라이코넨과 이 기록 역대 2위 타이를 기록합니다. 지금은 47개로 단독 2위입니다. 1919년 11월 3일 미국 오스틴에서 해밀턴은 보타스에 이은 2위로 경기를 마쳤지만 6번째 챔피언 타이틀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의 커리어 150번째 포디움을 작성합니다. 해밀턴은 미하엘 슈마허에 이어 역사상 2번째로 많은 포뮬러1 챔피언 타이틀 6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는 2010년대 동안 5번의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며 이 시기 F1을 지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는 6번의 챔피언, 84번의 그랑프리 우승, 88번의 폴 포지션, 47번의 패스티스 랩 등 F1 역대 모든 기록에서 최고 기록에 다가서고 있으며 그의 현재의 기량과 메르세데스 팀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향후 1-3년 내에 모든 기록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또한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이자 챔피언이라는 점과 그의 센세이셔널한 데뷔, 그리고 F1에서의 그의 스타성을 보았을 때 이미 F1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0년 시즌, 그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하면서 현 시대의 가장 성공한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